잠깐만. 안녕? 쩐시냐? 알겠습니다. 잘 들리나 이거? 굿? 좋습니다. 그치. 다들 이불하고 이어폰 잘 들고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책을 읽을 건데 지난번에 마시멜로 이야기 해줬던 거 기억나요? 그거 오늘 읽어줄 거예요. 이어서 계속 이어서 읽을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굳이 마이크 이걸로 안 됐는데 왜 굳이 이걸로 한다고 했지? 바보인가 봐요. 바본가 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아 잠깐만. 어쩐지 작더라. 어쩐지 마이크 소리가 작더라. 이거 때문이었네. 깜빡했습니다. 세팅을 깜빡했어. 저거 이게 아니라 이거였는데. 어쩐지 저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재워주려고 하는데 왜 벌써 웃고 있어? 나 아직 안 웃겼어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망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참. 알겠습니다. 심장 소리가 나는 게 무조건. 아니 근데 아니 혹시나 해서 됐죠?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무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시멜로 얘기고요. 지난번에 76페이지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읽어볼 예정이고요. 예상 러닝 타임은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용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네? 네? 아무튼 주인공 찰리는 자신이 모시는 기업인 CEO 조나단의 운전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까지? 그 조나단으로부터 듣게 된 어떠한 실험, 마시멜로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방에 훔쳐두게 한 다음 접시 위에 마시멜로를 두고 15분 뒤에 네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한 개를 더 줄게 라고 속삭이면서 아이를 혼자 냅둡니다. 그 실험에 따라서 15분 전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는 15분 후에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성공을 덜 했고, 반대로 15분을 버틴 아이들은 좀 더 크게 성공을 했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저게 뭐냐 이야기와 옴니버스식 구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6페이지 소제목. 성공은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시멜로다.
자명종 시계를 더듬거리며 찰리는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찰리는 가장 먼저 탁자 위에 놓인 마시멜로 봉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식욕을 돋우는 달콤한 먹거리가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다. 마시멜로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출발점이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찰리는 마지막으로 모자를 썼다. 그리고 씩씩한 얼굴로 숙소를 빠져나왔다. 리무진을 저택대문 앞에 세우다 그는 조나단을 기다렸다. 이윽고 조나단이 가벼운 수인사를 건네며 차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질문을 퍼붓다. 사장님,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몇몇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나단은 찰리에게서 일종의 동지의식 같은 느낌을 받았다. 조나단이 보기에 찰리는 조금씩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요. 이거 책 아닌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크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 원래 걸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어색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은 하는데 ASMR에서 올라온 건 안 써? 어? 저 뭐 올라왔어요? 아! 그러네.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압축 준비 중.
정답인 건 어때? 야, 책 읽는 거 하지 말까? 어떻게 생각해? 글쎄, 1부, 2부 나눠서 할까? 편한 대로. 그럼 편한 대로 합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와, 귀에 바람 불어오죠. 신기하죠? 무슨 소리야 이게? 간질간질. 소곤소곤. 소리 땡긴다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죠?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그 여러분 진짜 안 졸리죠?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얘네가 여러분이 그 잠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드립 치러 온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2분 됐는데 한 10분째부터 방송 망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를 잘 듣고 있었는데 대답 잘했는데 그런 사람이 술 땡긴다고 하냐? 제가 냉면 끓고 있나? 뭘로 먹어요? 어이없어.
많이 묻힌다고요? 예?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방송 시작한 지 45분 됐는데요. 방송 시작하고 나서 10분 후부터 느꼈습니다만 그 오늘 방송 망했습니다. 개망했습니다. 괜찮은데 왜요? 여러분, 제가 채팅을 다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졸리신 분 안 계시고 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맞추는 퀴즈쇼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마음레비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예. 헤드폰 끼고 못 자는 데스. 이어폰을 끼고 왔어야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이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이런 소리가. 이거 악력기. 왜 이런 소리가? 왜 웃긴 소리가 나고? 웃긴 소리가 나. 다음 퀴즈 주세요. 그냥 책이나 읽을 거야.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을 거야. 후회되냐고요? 엄청 후회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유로트럭이나 할걸. 나도 잔잔하고 싶었어. 할래? 아니야. 그러고 싶진 않아. 다시 도전 갑시다. 그럼 3D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책 읽기로 돌아오자. 책 읽기로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책 읽어드릴게요. 잠시 도레미솔. 엄마 보고 싶다. 반갑습니다. 유신아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얘기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잠들 거예요. 이걸로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이제 누가 레이드 와도 큰 소리 안 날 겁니다. 제가 투네이션은 껐는데 투입을 안 껐어요. 하나는 끄고 하나는 안 껐더라고.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올 거였다. 끄고 왔습니다. 끄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오사마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저 지금 포켓몬 슬립에서 연락 왔는데 나무 열매가 가득합니다. 포켓몬들이 나무 열매를 많이 모아왔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먹으라 그래. 알아서 먹으라 그래. 알아서 씻어 먹으라 그래. 너한테 그래.
먹겠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먹거라 포켓몬들아.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책 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다. 사장님,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몇몇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나단은 찰리에게서 일종의 동지의식 같은 느낌을 받았다. 조나단이 보기에 찰리는 조금씩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잘 잤나 찰리? 아, 편안히 주무셨나요? 제가 인사를 깜빡이셨군요. 무례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성공이 이르는 길에 그 길에 대해서 생각만 하다 보니 많이 들떠있었던 탓에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 상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게. 오늘 아침에는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감사합니다. 레리 버드 이야기. 길을 닦지 않는 자에게 성공의 길은 없다. 레리 버드는 미국 프로농구단 보스턴 셀틱스에서 활약한 전설 같은 스타다. 하지만 정작 신인 시절 그는 슈팅 기술 말고는 별다른 재능이 없었다. 점프력에서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253이었고 스피드면에서도 146위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위대한 선수로 사람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으며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5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레리 버드는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부지런함으로 유명한 선수였다. 또 큰 재능이 없었음에도 그가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자신만의 별난 습관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는 수준 이하의 팀과 경기를 할 때도 다른 선수들보다 몇 시간 전에 경기장에 나와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행동을 처음 지켜본 사람들은 대체 그가 무엇을 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곧 경기를 치를 농구 코트에서 머리를 숙인 채 혼자 천천히 공을 드리블하면서 두세 시간 내내 코트를 이리저리 분주하게 오가곤 했다. 어느 날 스포츠 전문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레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몸풀기 연습 같진 않은데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청소부처럼 코트 바닥만 살피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코트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레리는 빙긋 웃었다. 경기 전에 치르는 그 자신만의 의식, 다름 아닌 코트 점검이었다. 드리블 연습도 아니고 슈팅 연습도 아니었다. 코트 바닥에 혹시나 흠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의 흠이 있는지, 그 흠은 공을 어떤 방향으로 튀게 하는지,
코트를 미리 샅샅이 점검하고 그는 경기 도중에 공이 불규칙한 방향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의 지점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농구 경기에서 승리는 0.1초에 달려 있습니다. 그 0.1초의 순간에 혹시라도 농구공이 다른 곳에 튀어버린다면 당신이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질 건가요? 경기 도중에 결정적인 기회를 물거품으로 날려버릴지도 모를 흠을 점검한 데는 몇 시간쯤 할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는 듯한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레리 버드는 언제 어느 팀과 경기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의식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같은 곳에서 경기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코트 상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레리는 불규칙한 바운드 때문에 패배했다고 푸념한 사람들과 함께한 대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끈기를 갖고 지속함으로써 누구보다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벌어들였다. 나아가 타고난 재능 대신 인내와 부지런함을 무기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잠시만요. 바로 다음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찰리는 당장 차를 세우고 노트를 꺼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레리 버드에게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네. 조나단이 창밖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슈팅 연습도 하루에 300개씩 했다고 하더군. 대단한 연습벌레 아닌가? 정상에 오른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유리병에 가득 담긴 마시멜로를 음미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백만 달러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그렇지. 그는 대선수가 된 후에도 어떤 신인보다 열심히 연습에 참가했네. 친선 경기에 출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정말 훌륭한 선수였네요. 운전을 하는 찰리의 표정에 새로운 희망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어떤 결심에 비칠 순간 찰리의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조나단은 자신과의 대화에 빠져들고 있는 찰리의 모습에 공연히 즐거워졌다.
사장님, 또 다른 성공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직 시간이 좀 여유로운데. 그럴까? 음, 예전에 자네가 뉴욕 양키스 팀의 야구 모자를 쓴 것을 본 적이 있나만. 잔도 양키스의 팬인가?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그렇다면 호르헤 포사다라는 포수에 대해서 들어봤나? 찰리가 찰리가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양키스의 팬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죠. 호르헤 포사다 이야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다. 호르헤 포사다의 아버지 호르헤 루이스는 미국 프로야구단 콜로라도 로키스의 스카우트 담당자였다. 그는 쿠바 올림픽 팀 대표 선수로 활약한 적이 있는 뛰어난 운동 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는 스포츠의 이런저런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 운동 감각을 물려받은 포사자는 특히 야구를 좋아했다.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여 그는 마침내 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아주진 않는 풋내기에 불과했다. 어느 날 아침 연습을 하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는 그를 아버지가 불러세웠다. 얘야, 메이저리그 선수로 성공하고 싶니? 아버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메이저리그를 꿈꾸죠. 대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겠지. 그러나 단지 꿈만 꾸는 것으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단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는 오늘부터 팀에서 포수를 맡도록 해라. 포사다는 입을 쩍 벌렸다. 포수요? 아버지, 저는 줄곧 이루수로 뛰었어요. 과거의 포지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포수 마스크를 쓰거라. 안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포수를 하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걸요. 무엇보다 포수로서 성장할 만한 차질이 없어요. 세상에 연습만큼 위대한 재능은 없단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려면 너는 꼭 포수를 맡아야 한다. 내 말을 믿어다오. 포사다는 내심 매우 불만스러웠지만 너무도 간곡하고 단호한 아버지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감독에게 포수를 맡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에 포사다가 활약하고 있었던 팀에는 유능한 포수가 있었다. 감독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루스를 계속 맡던가 팀을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망연자실한 포사다는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 하소연했다. 아버지, 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감독님이 포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대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아들아. 다른 팀을 찾아보셨구나. 포사다의 아버지는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어떤 팀에서 백업 포수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아듣고 마침내 포사다는 그 팀의 후보 포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겨우 후보가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언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겠어요. 후보도 나쁘진 않단다. 부지런히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네 진가를 발휘하게 될 거야.
포사다는 꾹 참고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진가를 발휘할 날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전 포수가 무릎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 감독은 어쩔 수 없이 미덥지 않은 표정으로 포사다의 출전을 허락했고 결국 그는 승리의 견인치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포사다는 점점 포수로서 인정을 받아갔다. 어느 날 호르헤 루이스가 아들에게 다시 물었다. 얘야, 너는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니? 당연하죠. 아직은 무명 선수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방긋 웃으며 그에게 충고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왼손으로 타격하는 연습을 해라. 포사다는 어안이 벙벙했다. 아버지,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라고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려면 양손을 번갈아가며 타격할 수 있는 타자가 되어야 한다. 포사다는 아버지와 또다시 입씨름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메이저리그 선수로 대성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왼쪽 타석에서 공을 치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왼쪽 타석에서 공을 치는 연습을 시작했다.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다지 성적이 좋지는 못했다. 감독의 양해하에 연습 경기에서 왼쪽 타석에 들어선 포사다는 16차례나 연속 삼진 아웃을 당한 후에야 겨우 빗맞은 안타 하나를 때려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에 아까워 점점 도끼를 품었다. 안타를 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홈런 아치를 그려내기도 했다. 아버지와 하이파이브를 나눈 것은 물론이다. 포사다는 승승장구했다. 어느덧 그는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포수로서 그리고 투수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타석을 자유롭게 오가는 매우 뛰어난 타자로 성공했다. 마침내 그는 주목받는 신인으로 뉴욕 양키스 구단의 유니폼을 입는 데 성공했다. 1998년 한 해 동안 그는 19개 홈런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17개가 왼손으로 친 것이었다. 2000년에는 한 경기에서는 한 번은 왼손으로 또 한 번은 오른손으로 홈런을 치는 이색적인 기록을 세웠다. 팀 동료 버니 윌리엄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홈런을 쳤다. 한 팀에 소속된 선수 2명이 이 같은 기록을 수립한 것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00년에 포사다는 28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데렉 제터, 버니 윌리엄스, 그리고 마리아노 리베라와 함께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2001년에는 홈런을 22개 쳤고 2003년에도 올스타전에 출전했으며 5,100만 달러의 계약에 재계약했다. 또한 한 시즌 홈런 30개를 기록하면서 양키스 팀 역사상 포수로서 한 시즌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요기 베라와 타이틀 기록을 세웠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책을 좀 읽으니까 역시 조금 진정되는 게 없지 않아 있네요. 음, 그런 어플이 있어? 자, 다음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윽고 조나단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리무진 또한 회사 앞에 다다랐다. 찰리는 시종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이제 알겠어요. 포서단은 다른 선수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성공에 이를 수 있었군요. 그렇지. 그는 익숙했던 유루수 포지션을 포기하고 기꺼이 포수가 되었네. 그리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스위치 타자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지. 조나단은 왼손으로 배트를 휘두르는 몸짓을 하며 찰리에게 미소를 보냈다. 포사다가 재능에 뛰어난 선수들이 선택한 이루수 포지션을 고집했다면, 그리고 오른손 타자로서 야구 인생을 지속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선수로서 무대 뒤로 사라졌을 것이네. 하지만 그는 성공을 위해 남다른 길을 가는데 선택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지. 조나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찰리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저도 야구 게임을 즐겨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투수 또는 내야수를 하려고 했죠.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포수 포지션은 다들 꺼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포수가 없는 상태에서 야구를 하기도 했죠. 포사다 이야기는 정말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조나단은 주차를 마친 찰리에게 좀 더 앉아있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침착하게 말리었다. 어떤가? 레리 버드와 후레 포사다의 성공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는 마시멜로의 정직한 교훈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보게. 레리 버드와 후레 포사다는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기 위해 무작정 꾹 참고 앉아서 기다린 것은 아니란 사실 말일세.
즉 성공을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꿀 줄 알았던 것이지.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이라고 하는 매혹적인 마시멜로를 가질 수가 있네.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이내 어두운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시멜로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모두 4살이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 치웠는지의 여부가 미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마시멜로를 성급하게 먹어치운 사람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인가요? 저와 같이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다시는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저처럼 지난날 늘 마시멜로를 먹어치우는데 급급했던 사람들도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평생 동안 눈앞에 마시멜로가 놓일 때마다 모두 먹어치울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찰리의 눈은 성공에 대한 의지와 커다란 걱정이 함께 살아 있었다. 조나단은 찰리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찰리, 내 말을 잘 듣게. 이미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다고 내가 믿는다면 자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걸세.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잡이거나 왼손잡이인 사람에 비하면 양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이 스위치 타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겠지. 하지만 포사다의 경우를 보게나 그는 전형적인 오른손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습을 거쳐 대선수가 되지 않았나. 이처럼 성공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일세. 성공은 과거나 현재 위치에 달려있는 게 아닐세. 성공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네. 그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날이 바로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는 날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일세. 찰리는 비로소 어깨를 펴고 활짝 웃었다. 사장님 잘 알았습니다. 미래의 성공은 과거의 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조나단의 비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조나단은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네 찰리. 나는 미래의 성공이 과거의 한 일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네. 자네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일의 성공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네. 찰리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조나단이 그런 찰리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저녁 저는 제 삶을 겸허하게 돌아봐야겠어요. 사장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셨으니까요. 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아르헨티나 출장이시죠? 그렇다네. 4박 5일 동안 다녀올 계획이야. 돌아오면 서로 할 얘기가 많겠군. 그날 밤 찰리는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것과 다르지 않다. 내일의 성공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문득 찰리는 지갑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일이 월급날인데도 지갑 속에는 200달러 가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찰리는 정작 믿기지 않았다. 이맘때면 딸랑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남아있을 때가 허다했다. 온 방안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야 겨우 건진 동전 몇 입으로 월급날까지 버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서글픈 생각도 들었다. 제대로 마음먹고 쓴 적도 없는데 언제나 돈은 움켜진 모래알처럼 금세 어디론가 새나가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찰리는 기분이 좋긴 했지만 한편으론 어이가 없었다. 그는 왜 평소에 달리 돈이 이처럼 많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다. 찰리는 다시 노트를 꺼내 난생 처음 차근차근 가계부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숙소에서 식사함으로써 절약한 돈 70달러. 찰리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한 끼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일이 끝나면 곧바로 숙소로 돌아와 정해진 시간에 저녁을 먹었다.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였지만 일반 식당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도 정말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패스트푸드점에 습관처럼 들렸었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찰리는 자신의 머리에 꿀밤을 먹였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통해 매주 70달러씩 절약을 하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1년에 3,500달러를 저축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코베트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를 제외하곤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축한 적이 없었다. 찰리는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술집에 가지 않음으로써 절약한 돈 50달러.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쯤 클럽에 들른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느라면 묵은 피로가 절로 풀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즐거움은 순간에 그칠 뿐이다.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오랫동안 남는다. 맥주 2잔을 마시고 팁을 탁자 위에 놓으면 20달러가 없어진다. 게다가 예쁜 여자 옆에는 앉는 행운이라도 얻을지라면 이름도 모르는 그녀애들에게 맥주 몇 잔 정도는 돌려야 한다. 그러면 50달러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마시멜로 약이 흠뻑 빠져 지내다 보니 클럽에 갈 시간이 없었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50달러 이상을 저축한 셈이다. 이렇게 1년을 참으면 2,500달러가 모이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니 건강 또한 보너스처럼 뒤따른다. 포커 게임을 건너뛰므로써 절약한 돈 50달러. 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친구들과 함께 포커 게임을 즐긴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밤에는 마시멜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느라 포커 게임 약속을 까맣게 잊었다. 그는 포커 게임을 잘하는 편이라 100달러로 게임을 시작해서 200달러로 들고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곰곰이 따지고 보면 빈털터리로 돌아온 날이 훨씬 많았다. 단지 큰 돈을 잃지 않았을 뿐 전체 득실을 따져보면 조금씩 잃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포커 게임을 즐기는 데 드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보면 일주일에 $50 가량을 쓰는 편이다. 이 비용을 합치면 1년에 $2,500 이상을 쓴다. 찰리의 계산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번 주에 모두 $170를 모으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정녕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지출한 금액은 마시멜로를 쓴 $1.77였다. 매주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축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찰리는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었다. 그리고 곧바로 확신에 찬 대답을 얻었다. 가능하다. 이미 지갑 속 $200가 그 증거가 아닌가. 그렇지만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다. 정말 가능할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군. 그러자 찰리는 탁자 위에 놓인 마시멜로를 보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했다. 설령 식사 시간을 놓치더라도 숙소 주방에 가면 언제든지 샐러드나 샌드위치 정도는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숙소에서 기다리는데 굳이 패스트푸드점에 차를 몰고 들어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나? 그렇다. 일주일에 $70 이상의 식대를 절약하면 1년간 $3,500를 저축할 수 있다. 매주 $50씩 쓰는 술값은 어떻게 하나? 클럽을 아예 안 갈 순 없다. 새로운 친구도 만나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들르는 횟수를 줄여보자. 그리고 여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서툰 수작을 걸지만 않아도 충분하다. 그러면 일주일에 $30는 거뜬히 절약할 수 있다. 연말에는 $1,500를 통장 잔고로 남길 수 있다. 포커를 또 어떻게 한다? 포커를 완전히 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취미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대신 횟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면 어떨까? 그러면 1년에 $300를 모을 수가 있다. 절약되는 식대 $3,500, 절약되는 술값 $1,500, 절약되는 포커 비용 $1,300, 합계 1년간 $6,300. 계산을 마친 찰리는 자신이 이미 부자라도 된 듯 행복해졌다. 이미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사람에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내가 믿는다면 자네 기름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네. 조나단의 넉넉한 웃음소리가 깊은 밤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금 약간 어, 어, 잠깐만 저 뒷목 좀 마사지 좀 하고요. 여기 혈이 막혀가지고 잠깐만. 됐습니다. 나다. 조나단 사장이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오는 날 아침, 찰리는 사무용품점에 가서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사다가 방에 걸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찰리는 한 주 동안 터득한 삶의 지혜를 화이트보드에 또박또박 정성 들여 적어 나갔다. 눈앞의 마시멜로를 즉시 먹어치우지 마라.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적당한 시기가 반드시 온다.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한다. 1달러에서부터 시작해 30일 동안 매일 배로 늘려가면 5억 달러가 넘는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서 얻으려면 그 사람이 나를 돕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감동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이 성공에 이른다. 성공은 나의 과거나 현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내일의 성공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 적은 후 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이 적어 넣은 문장들을 큰 소리로 읽었다. 아, 짧은 시간에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나. 그런데 무언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찰리는 그 아래 다음과 같이 썼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몇 개의 약속을 적어 넣었다. 1. 숙소에서 식사한다. 2. 술집에서 쓰는 돈을 줄인다. 3. 포커 게임은 한 달에 2번만 한다. 4.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한다.
어찌 보면 사소하고 어찌 보면 피식 웃으며 나는 소박한 실천이었다. 그렇지만 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깊은 자신과 약속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혹은 성공이다. 숙소에서 점심을 해결한 찰리는 곧바로 공항으로 출발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오는 조나단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였다. 찰리는 공항 청사를 앞에 차를 세우고 조나단을 기다렸다. 이윽고 입국 수속을 마친 조나단 사장이 청사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찰리는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조나단에게 뛰어가 활짝 웃으며 가방을 넘겨받았다. 조나단은 약간 검게 걸린 얼굴이었다. 잘 다녀오셨나요? 출장은 어떠셨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대접은 잘 해주던가요? 탱고 춤을 보여줄 만한 기회가 있었나요? 잘했었나 찰리? 아르헨티나는 매우 아주 좋았네. 아쉽게도 이번 출장에서는 탱고를 출 기회가 전혀 없었네. 자네도 알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일세. 마시멜로 법칙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적용되지. 찰리는 사장의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운전석에 올랐다. 그가 시동을 걸면서 조나단에게 물었다. 국가에도 적용되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나단은 뒷좌석에 몸을 편히 기댄 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서강이 지고 있는 거리에는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방을 들고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또 그만큼 바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느새 해가 지는군. 이곳은 언제나 붐비지. 삶의 활력이 느껴지는 곳 중에 하나야. 내 말은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일세.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말았네. 몇 년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깊은 불황에 빠져 있어. 쿠바나 IT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실로 어려운 상황일세. 아, 그랬군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저 축구를 잘한다는 것밖에 세계 8위 경제 대국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왜 끝물을 불황에 허덕이게 된 건가요? 글쎄,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먼저 정부의 부패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로 거둘 수 있겠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의욕을 상실한 국민들도 문제라네. 정치가들이 국민의 의욕을 꺾었다고 비판하는 지진들도 있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생산보다는 소비에 열중했다는 사실이네. 마시멜로를 너무 빨리 먹어치운 바람에 실패하고만 명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아하, 그랬군요. 마시멜로가 눈앞에 보이자마자 먹어치웠군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도 말하기 전에 아이고,
그렇다면 찰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을 보게. 이들 나라는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통해 남미 국가들에는 비할 수 없는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무슨 이유일까요, 사장님? 그들은 마시멜로를 모두 먹어치우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은 성공의 마시멜로를 가진 방법과 지혜를 알고 있었다네.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쿠바 출신 미국인이 아닌가? 따라서 본능적으로 남미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네.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선량한 데다 자원도 풍부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둘 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 하지만 전 세계 가운데, 전 세계 자원 가운데 35%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이들은 전 세계 생산력의 겨우 9%만 담당하고 있어. 그걸 바꿔야 하네. 내 인생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들의 개발을 도와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인터넷이 남미 국가들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지. 쿠바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에서는 인터넷 사용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사장님은 머리도 좋으시지만 훌륭한 인품도 갖고 계시군요. 찰리의 표정에서 부러움과 존경이 듬뿍 담겨 있었다. 사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시아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보다 똑똑한가요? 그렇지 않네, 찰리.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이 특별히 우수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다만, 교육과 국민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네. 내가 보기에 양쪽 지역 모두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다만, 국민성, 그리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이제야 마시멜로를 얼른 먹어치운 사람과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린 사람과의 차이를 확실히 알겠어요. 조나단은 매우 기쁜 목소리로 찰리를 칭찬했다. 자네 아주 영리하군. 배우는 속도가 컴퓨터만큼이나 빨라.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오래전에 사장님이 제게 컴퓨터를 쓰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찰리는 룸미러로 조나단의 얼굴을 보았다. 조나단은 얼굴을 끄덕였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왜 그러나? 사실은 사장님이 출장 가 계신 동안 제가 사장님 노트북을 컴퓨터로 썼거든요. 제 방에 컴퓨터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써도 좋다고 말했었지.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겠지.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찰리 얼굴이 활짝 펴졌다. 한 손으로 핸들을 가볍게 두드리기까지 했다. 혹시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느라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 하하.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런 나이를 지났습니다. 그럼 도박을 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상이 아니라 실제로 버리는 포커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그 횟수도 줄였지만요. 음, 그렇다면 이베이 사이트에서 구입할 형편도 안 되는 값비싼 물건 사겠다고 경매에 나서는 건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필요치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명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군. 언제든지 써도 좋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컴퓨터를 어디에다 썼는지 안 물어보세요? 아니, 자네가 적당한 시기에 말해주리라 믿고 있네. 자네가 말하고 싶다면 말해주세.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해주지 않아도 되네. 조나단은
찰리를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게 또 질문할 것이 있나? 내가 출장을 떠나기 전에 자네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 능력에 대해 물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달리 더 물어볼 것이 있나? 찰리는 차를 좌회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저는 사장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조나단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에 대해 알고 싶다고? 글쎄. 하지만 자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졸리신 분도 혹은 그저 재밌으셨던 분들도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오늘 2시간 딱 채우고 종료를 하는 이유는 이게 또 밤이 늦기도 했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다들 일찍 자고 내일 또 다같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야죠. 내일은 제가 쉬는 날이고요. 우리 29일 토요일날 다같이 즐거운 뿌띠쭈 총회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번 컨셉은 하이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 다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뭐 너무 꼭 술을 마셔야 되냐? 아닙니다. 알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정말 다들 안 졸리세요? 진짜 안 졸리세요? 다들 신기하네. 졸린 것도 있지만 배고프지. 아이고, 마감이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생태가 망해서 다도요. 덕분에 많이 했어요. 저의 체격기를 틀어놓으시고 작업을 하셨군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무튼 28분이네. 딱 1분 정도만 얘기합시다. 타임 리미트 1분.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죠? 내일이 쉴 수 있어요. 내일은 쉬면서 또 운동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쉬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약간 워커홀릭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또 일거리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자,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그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